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조금 봤어요. 주요한 것들만 제가 뽑아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못 잡는다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부동산 매매가 이렇게 동향을 보면은 한 6억 7억 하던 아파트들도 10억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요새 가격이 장난 아니게 올랐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옥석 가리기로다가 올라요. 이제는 저 노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올라. 근데 강남, 성동, 마포, 용산 이런 데는요, 눈 감았다 떴다 하면 그냥 가격이 오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규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규제를 안 하면은 오히려 공급이 잘 되고, 규제를 안 하면 가격이 안 오르는데 규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기대 심리에 오르는 거죠. 공급은 안 하면서 규제는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에 부응을 해준 거야. 미리 선제적으로 시장이 부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응답하는 의미로다가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고, 야 너네 이제 거지들아 절대 집 사지 마. 이재명은 그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집값은 규제로 잡는 게 아니고, 야 니들끼리 치고받고 하든 사고팔고 하든 니들끼리 맘대로 해라. 50억이 되고 100억이 되든 니들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돼? 야 이거 집값 오르는 거 이거 못 잡으면 큰일 나겠다 하니까 문재인 매운맛으로다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지. 그래서 여기 추진 방향 요걸 보면은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그러니까 집을 어떤 그 투기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구매하지 말고 실수요 아니면 사지 마라 이거야. 그리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주식시장으로 좀 해라 이거야.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돼. 내가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그리고 주요 지역에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동네 시골 살기 좋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기 강남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어디 경기도 양주라든지 파주라든지 이런 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그 말하는 무게가 다르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집이라는 그 수단이 사치제이자 지위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포르쉐를 타고 페라리를 타고 이거 이상으로다가 이젠 등기 자산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더 강남, 더 용산, 성동, 마포 이런 데에 집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그런 심리에 이제 이렇게 이재명이 규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제적으로다가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선제적으로다가 집 보러 돌아다니고 안 보고 계약한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가지고 집값이 오른 거예요. 미리 올랐는데 이제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돼? 더 사고 싶어지는 거야. 사람의 마음은 집을 더 사고 싶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잡고 싶어. 그리고 우리 애기가 여기 동네 살고 초등학교 다니고, 우리 꼬마가 여기 동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여기서 졸업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부모들이나 이 사람들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공포에 이제 질리고 떨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제 부응하듯이 이런 식으로 규제 방안을 냈는데, 이게 집값을 안정시키면 좋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공포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패닉 바잉과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끔 만드는 거지. 더 갖고 싶은 마음을 부추긴다라는 거야 이게. 야 집 사지 말고 주식해라 한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을 해. 집을 사지. 땅덩어리도 좁은데 집은 몇 개 없고 새로 지어지는 거는 없고 멸실은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애기를 새로 안 낳고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노인들은 죽어가는데, 이 많은 빈집들을 어떤 식으로다가 누가 들어와서 사냐, 이제 집값 떨어질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야 그거는 시골 촌동네를 얘기하는 거고, 서울 경기 이런 데들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시골 촌동네에서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로다가 집을 올라와가지고 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파주나 일산이나 이런 데들 빈집이 많았어요. 그리고 입주량도 굉장히 적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봐봐. 검단 신도시라든지 파주라든지 이런 데들 빈집 다 꽉꽉 차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경기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안쪽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집값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주요한 내용들이 그래서 투기 수요 차단을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추가 지정을 하겠다. 문재인 매운맛으로 가겠다 이거지. 아니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문재인 매운맛이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그래서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해서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하고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전세대출 DSR,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조기 시행.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주요한 것들이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원래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요거 4개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거를 개선해가지고 서울 전 지역을 묶어버렸어요. 거기다가 경기도까지 묶었지. 과천 뭐 이런 데는 당연히 해당이 될 수가 있어.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정자 뭐 이런 데는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수원, 영통, 장안, 팔달, 안양동안 지금 용인 여기까지 묶었단 말이야. 이거 왜 묶은 거냐면 지금 이거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도를 보면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성남, 수정, 분당 뭐 요런 데는 이해가 되지. 과천까지. 근데 지금 보면 노원, 중랑, 도봉 이런 데까지 다 묶어버렸단 말이야.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때 요거를 안 묶어가지고 여기 전역으로다가 안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풍선 효과로다가 노도강 뭐 금광구 다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묶어버린다 하고서 한 방에 그냥 다 묶어버린 거야. 지금 요 테두리 요 분홍색이랑 요 까망색 테두리를 벗어난 동네 있잖아요. 여기가 거지 동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거지 동네가 오를 거야. 여기 인접한 거지 동네는 다 오를 거야. 뭐냐? 구리, 고양 덕양, 고양 일산동, 고양 일산서, 부천 오정 원미, 소사, 뭐 김포, 뭐 이쪽 있잖아요. 이제 빨간 지역이랑 연두색 지역을 못 사니까 여기에 인접해 있는 뭐 광주라든지 용인 기흥이라든지 수원 권선 군포 안양 만안 이쪽까지 다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 안쪽은 못 사니까 이제 여기까지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하게 된다니까. 너도 나도 저기에 집을 사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쪽 부동산들에 사람이 많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고양시라든지 파주라든지 이런 데 되게 부정적으로 봤었거든. 근데 문재인 때는 저기가 안 올랐는데 이제는 이재명 때는 이렇게 땅을 넓게 해가지고 묶어버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고양, 덕양, 일산, 일산서 그리고 저 위쪽 파주까지 싹 다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이게 투기 과열지구를 너무 많이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적당히 묶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적당히 묶으면 그 바깥쪽이 이제 이 풍선 효과로다가 풍선이 부풀었는데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삐져나오잖아. 그러니까 옆으로 삐져나오는 것까지 묶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그 묶은 거 바깥이 또 누르면 삐져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풍선 효과로다가 저 의정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공포 심리를 오히려 더 자극하는 효과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가질 수 없으면 더 가지고 싶어. 갖지 못하면 가지고 싶은 그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규제지역 지정 시 주요 효과가 뭐냐면 대출세제 청약 등 그리고 대출 청약 등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가 무주택자 40% 유주택 0%야. LTV보다 DTI가 조금 더 빡센 거잖아. 내가 이자 갚는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상환 능력을 보는 건데 예전엔 70%였는데 이걸 40%로 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대출 못 받고 니들 집 사야 된다라는 거지. 최대 한도가 6억 원 제한이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이 실거주 아니면은 이걸 못 산다라는 얘기야.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돼. 전입신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고. 임대로 놔가지고는 집을 구매하고 사고 팔고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전월세가 씨가 마를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거주만 가능하고 LTV 저기 40%로 묶었잖아. LTV 40%를 묶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애 최초 LTV 70% 플러스 전입 의무. 그래도 요건 살려놨네.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은 1개월 이내 전입 의무 유지.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을 받아가지고는 1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를 유지해야 된다. 근데 생애 최초 LTV 70% 해가지고 디딤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진짜 싼 집 있잖아. 3억 이하. 이런 것들은 뭐 3억 이하, 4억 이하. 내가 정확하게는 이것도 주택공사 들어가 봐야 되는데 뭐 3억 이하, 4억 이하 뭐 여기서는 대출을 LTV 70%랑 전입의무 요건 안 건드리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1주택 최대 1억 원 한도 다주택 금지 이런 게 있어요.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다가 주담대를 받는 거 있잖아. 내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주담대를 받는 거는 최대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집이 내가 그 이 규제가 없으면 3억 4억 받을 수 있는 것도 너 1억 이상 대출 안 돼. 묶어버리는 거야. 전세 대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는 거냐면 뭐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지고 막 집 더 사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요새 누가 2주택 3주택 하려고 그러냐. 그런 사람 없어요.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데 돈 보태지 마라 이 얘기야.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그러니까 서울 이내에 집을 못 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분홍색 지역 바깥에를 사버린다니까? 두 번 다시 이거를 못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심리 때문에 패닉 바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중도금 이주비 대출,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 재개발로,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해가지고 내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이주비 대출을 이제 하게 되잖아. 그래서 다른 집에 전세라든지 월세 살게 되잖아. 그러면은 추가로 주택 구입을 할 수 없게끔 만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사업자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세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해가지고 조정 2주택은 8%, 3주택은 12%. 이 다주택자들한테 중과를 매긴다는 거예요. 취득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 8%, 10%면은 굉장히 빡센 거지. 예를 들어 집이 5억이면은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12%니까 얼마야? 5천만 원, 6천만 원. 이게 이제 취득세인 거야. 야, 12%를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못 사지, 못 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면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주택자 그냥 장특공 아예 없애버려. 그러면은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공제받아가지고 내가 양도세 안 내고서 내가 시세 차익을 얻고 집을 살 수 없다는 얘기야. 장기 특공 없애버려가지고. 그리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보유 2년에서 보유 2년 및 거주 2년. 그러니까 2년만 들고 있으면은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았었는데 거기서 2년 무조건 살아야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간 매입 임대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요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리고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 제한 뭐 이런 거 의미 있는 거 아니고, 청약 같은 것도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청약해가지고 뭘 집을 왜 사? 지금 청약이나 뭐 아파트 지금 저기 돈 주고 사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왜냐면은 새로 짓는 집들에 그거 있잖아요. 뭐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걸로다가 공사 비용을 올려버리니까 아파트 새로 짓는데 신축 비용이 막 3억, 4억 막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지금 있는 집들을 사는 게 낫지. 청약을 해가지고 집을 뭐 옛날에 로또 청약 이런 거 다 없어요. 지금 그것도 없잖아. 뭐였더라? 분양가 상한제 그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될 거기 때문에 새 집이라는 장점 말고는 새 집이 가격이 더 비싸. 청약해가지고 당첨돼서 집 사는 게 싸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청약은 이제 청약통장 갖다 버려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 보면은 추가 지정 지금 한 개 요 분홍색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홍색 부분은 좋은 동네다. 그리고 요 분홍색 이 벗어난 부분은 거지 동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거지 동네가 이제 오를 겁니다. 분홍색 부분은 아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요게 취약한 게 뭐가 있냐면 노원, 중랑 그리고 뭐 의정부, 고양덕양 뭐 이쪽 부분들 있잖아.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분홍색 부분에 노도강이랑 금광구 요런 데가 아주 직격탄으로다가 치명타를 입는 거야. 뭐냐면 노도강, 금광구 같은 경우는 노도강은 의정부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강남에서 노원으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요. 저기 북한 가까운 의정부라든지 저 어디야? 뭐 회천신도시인가 화천신도시인가 거기라든지 옥정신도시라든지 그런 데 거지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 노원이나 이런 데로다가 서울로 이제 진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노원 또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강남까지 입성하는 꿈을 꾸어가지고 우리가 노원을 저기 지방에서 살면서 갭 투자로다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막히는 거야. 그것도 막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원래 갭 투자해가지고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갭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해버렸어. LTV를 세게 걸고 전세 대출 막 이런 거 제한해버리고 이제 이러니까 어떻게 돼? 노원에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아니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사든가. 근데 현금을 많이 가지면 누가 노원을 사냐. 현금 있는 사람이 노원 사는 게 아니야. 드림 꿈을 가지고서 옥정신도시에 거지 동네에 살지만 내가 이게 드림 꿈을 가지고서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노원에다가 갭 투자를 해놓는 거야. 그러다가 돈 열심히 모아서 전세금 빼주고 내가 노원에 입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그 꿈이 이제 달아난 거예요. 도봉, 노원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것도 강북도 못 들어가는 거야 이젠. 그러니까 강북, 노원, 도봉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치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이게 아주 엄청나게 쇼킹한 거야.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이하는 무조건 6억 원만 되는 겁니다. 15억에서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이게 오히려 돈이 많고 능력이 좋고 많이 벌면 벌수록 대출을 조금 해주는 거야. 역행하는 거지. 돈을 잘 벌면 갚을 능력도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게 그게 상식이잖아. 근데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대출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수혜를 봐요? 현금 부자가 수혜를 보는 거야. 저게 거래가 안 될 것 같아요? 현금 25억 원 넘는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있단 말이야.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무혈입성인 거야. 그냥 현금 가지고 현금빵 하지 뭐 대출 필요 없어. 뻥 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우리가 부의 사다리가 굉장히 많이 끊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저는 어차피 뭐 사업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뭐 이렇게 벌고 있잖아.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나오는 그 급여와 저기 밤에 퇴근하고서 대리운전하고 따릉이 타고서 배달 알바하고 그런 돈으로다가 내가 한 푼 두 푼 모은단 말이야. 코인 깔짝깔짝하고 주식 깔짝깔짝하다가 뭐 돈 몇 푼 벌지도 못하고 맨날 까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사다리가 아예 끊어진 거야. 집 못 사. 아예 못 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부의 사다리가 확실히 끊어졌다. 확실히 끊어졌어. 그리고 고소득자라든지 진짜 고소득자라든지 현금 부자들이 강남의 집이라든지 서울의 집을 무혈 입성으로다가 경쟁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스트레스 금리,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스트레스 금리가 뭐냐면 집을 살려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뭔 얘기냐면 예전에는 1.5%에서 3%까지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금리를 얹어주는 거야. 뭐 시장금리가 5%다 그러면 5%에다 1.5% 얹어서 6.5% 이런 식으로 집 못 사게 하려고 금리를 중과해버렸는데 그거를 1.5%부터 3%까지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있었으면 아예 없애버려. 그냥 3% 때려버려. 이런 식이야. 4% 대출로다가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3%를 얹어서 7%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야. 집을 살려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우리 상관없잖아. 어차피 뭐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현금 15억 원 이하 6억 원이다. 그러면 현금 9억 가지고서 저기 15억 원 이하짜리 6억 원 대출 받아서 살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게 잃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몇 명 안 된다는 거야. 거기다 25억 원 초과 이거 2억 대출 받아가지고 살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현금이 그렇게 많으면은 이거 대출 받아서 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의미 없어. 솔직히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금리 이거 아파트 뭐 한 5억에서 10억짜리 사는 사람들은 0.1% 0.2%도 엄청 이거 허덕거리잖아. 근데 고소득자들은 사실 뭐 2금융 3금융 이용해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막 50억짜리 이런 것도 2금융 3금융 이용해가지고 캐시플로우가 좋으니까 막 한 달에 몇 억씩 벌고 이런 사람들은 압구정 그냥 저 현대아파트 그냥 사버린 다음에 저기 대출금리 그냥 내버린다니까. 저 대부업을 빌려서라도. 아무튼 그리고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해가지고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 전세 대출을 받으면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1주택자가 지 집에서 안 살고 실거주를 안 하고 남의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은 거기다가 이제 DSR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잘 해석해야 돼. 무주택자한테 그거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1주택자 이상한테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 집에서 실거주하면서 살라 이 얘기지. 2주택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리고 다음으로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향, 상향, 조기 시행 뭐 이런 건 뭐 의미 없고 뭐 지금 여기 의미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거의 주요한 내용인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도 이 지도를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동네 사야 되고 어느 동네 사지 말아야 될지 정부에서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분홍색 지역은 반드시 사야 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 동네의 지역은 무조건 사야지 저 부의 사다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지역 바깥에 그 지역에서 테두리 겉에 있는 그런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도 풍선 효과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일산이나 이런 데 나는 되게 안 좋게 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풍선 효과로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고향 뭐 화정동이라든지 행신이라든지 이런 데 아파트가 굉장히 저렴하거든. 근데 이제 서울 안쪽으로는 못 사잖아. 이너서클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야. 거기다가 스트레스 금리까지 3% 얹어져서 가기 때문에
뭐 4억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버리면은 거기다 스트레스 금리 얹어지면 막 5% 7%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의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잖아. 그러면 최소 7%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뭐 4억 이렇게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4,7은 28. 이자만 2,800이야. 그러면은 한 달에 200이 넘어요, 이자만. 그럼 원리금 어떻게 갚을 거야? 그러니까 일반 직장을 다녀가지고 300충, 500충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아파트 못 산다. 촉수 금지. 구매를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 말고는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알바 뛰는 거 쿠팡 저기 창고 가가지고 쉬는 날에 알바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알바 그렇게 좆빠지게 해봐야 집을 살 수가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쪽은 못 사니까 어떻게 돼? 풍선 효과로 결국에는 그 겉에 테두리 부분 거기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어. 화정동, 일산 그런 데 보면은 가격이 4억, 3억 뭐 이런다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거기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거기 뭐 구리 그리고 아까 부천, 소사, 원미 뭐 그쪽 있잖아. 그쪽 지역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도 가격이 싸거든. 동네가 할렘 시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할렘 시티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제 경기도 광주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집이 없으면은 잘 생각해가지고 그 서울에서 가까운 인근 지역 있잖아요. 아까 그 테두리 부분 그 테두리 부분에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나라 욕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대한민국은 배 고픈 거보다 배 아픈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라니까. 야, 저 사람 부자 안 되게 만들어줄 테니까 네 손모가지 잘라. 그거 너 동의합니까? 그러면 손모가지 자른다니까. 친구가 부자 되면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배 아픈 걸 더 못 견딘다고. 배 고픈 거보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그런 괴물 인간이 그 대통령으로다가 당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신들이 손으로 뽑았으니까 이빨 꽉 깨물고 악 물고 이 악 물고 버텨라.